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구미시 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정부는 안보가 튼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은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했고 우리 외교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안보 현실입니다. 2005년 2월 24일 본 의원은 국내 한 언론에 북한 지도자 신기까지 살피나라는 지하의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를 경고한 글이었습니다. 당시 그 칼럼으로 당시 정부의 압력 때문에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드는 중심에 잘못된 정신, 북한 눈치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총리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리 앞서 동료 의원 질문 과정에서 장관 재청권 행사하는데 안 하려는 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까?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위증, 거짓말한 경우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회가 할 일이죠. 할 일인데 진실이 무엇인가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죠. 총리님, 국민 눈높이에서 명백한 위증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쉬운 질문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무단 입항한 것 관련해서 총리님 사과하신 적 있죠? 예.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장 공비였더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이 안보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 깊숙이까지 들어오도록 군이 그것을 발견하지도 제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총리님은 그 사고를 언제 처음 보고받았습니까? 6월 15일 해경이 첫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총리실 당직실에 7시 9분에 팩스가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시간 언제쯤 됩니까? 출근 직후에 받았습니다. 예? 출근 직후에 받았습니다. 출근 직후랑 어느 시간쯤 됩니까? 10시 조금 못 됐던가, 예? 10시 조금 못 됐던가 그 무렵이었습니다. 충격입니다. 대통령님 안 계셨죠? 그 시간에 대통령님 국내에 안 계셨죠? 외유 중이었습니다. 북구라파에. 그랬던가요? 네, 하여튼 아마도 이미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9시에 회의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6시 54분에 동시 전파로 해경이 총리실에도 두 군데, 총리실 얘기안보 정책관실하고 총리실 안전정책관실에 전파가 됐는데 총리님 그 이후에 3시간 지나서 보고받았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대통령님이 안 계신 중에 총리님한테 3시간 걸려서 이 위기 상황이 보고됐다는 것은 7시 9분에 접수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15일에 6월 한참 전에 한번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께 3시간 넘어서 출근 후에 보고됐다는 것은 총리실도 그렇고 우리 국가안보에 크다는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네, 잘된 일은 아닙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매우 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네, 잘못된 일이죠. 김유건 안보실 1차장이 엄중 경고를 받았는데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안이한 대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군의 첫 보고가 아니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못한 것을 나무래신 것으로 합니다. 북한 선박이 삼청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차원의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경계 태세 실패, 축소 은폐,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이 중심이 돼서 범정부적으로 축소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회가 정하실 일이고요.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소 은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축소 은폐가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축소 은폐하려고 맘먹었으면 해경의 첫 발표가 정확하게 나갔을 리가 없지요. 해경 발표가 엉터리 중에 엉터리였습니다. 아니, 첫 보고가 굉장히 짧았지요. 몇 시 정도 나온지 기억나세요? 7시 조금 전이었던가요? 6월 15일. 상황 전파고요. 첫 공식 발표는 2시 10분 났습니다. 그보다 좀 빠르지 않았어요? 오후 2시 10분에 났습니다. 아니, 발표가 아니라 그 보고가 말씀입니다. 그건 상황 전파입니다. 상황 전파가 첫 번째 보고를 했는데, 정부의 공식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다가 기강고장 표류 중이다 삼척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통일부에 물어달라 했습니다. 지금 현실과 비춰보면 얼마나 엉터리고 축소 은폐입니까? 예, 그 첫 보도의 위치라든가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문제 삼고 계시는 무슨 인근이다 뭐다가 아니라 삼척항이라고 못 박은 것이라든가 이것이 은폐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총리님 답변 중에도 문자로 기자들이 총리님 답변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난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문자 메시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구두로 보고받은 것이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안보실 1차장이 엄중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청와대 주도로 모든 상황을 관리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국정조사 문제는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총리님, 군에서 용언대 군령권과 군정권을 차이를 아십니까? 예, 학교 때 배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령권은 전쟁을 수행한 작전 지시를 작전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고 군정은 인사와 군수를 이야기합니다. 경계작전은 군령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군정에 해당합니까? 경계작전은 중요한 군사작전 군정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령체계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집니다. 네. 군 통수권의 지휘계통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무슨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 설명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아니, 지금 말씀은 하시고요. 네. 네, 말씀 계속 하시죠.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요. 제가 의원님들 질문 중에 군의 발표 중에 제목은 삼척항 인근이라 되어 있지만 내용에서는 삼척항 방파제로 되어 있다. 이것이 군의 발표가 아니라 국방부의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 속에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부분을 잘못 말하고 있다고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제가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발표 자료하고 국방위 보고 자료하고 같은 줄 알았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 질문 중에 북한 어선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80여 차례 올해 들어서 80여 차례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통계입니다. 그렇습니까? 5, 6월만 해도 북한 어선 270여 척이 NLL 동해아서에 넘어서 우리 바다를 의획 활동을 했습니다. 조업 활동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남북군사 합의서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북한 어선이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를 제 바다처럼 고기 잡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9.19 군사합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아무 데서나 물고기 잡으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찰이나 감시에 관해서도 9.19 군사합의는 그걸 느슨하게 한다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합의 이전에 없었던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보도되는 것에 따르면 그 어업권을 중국에 많이 팔아서 북한 어선이 잡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닌다, 이런 보도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LL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9.19 합의 이후에. 네, 그것은 확고하게 지키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까지 발견된 북한 어선들은 모두 퇴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백령도 어촌계 네. 회장하고도 통화를 우리 직원들 해봤습니다. 네. 우리 군이 지금 북한 선박을 퇴각하는 데 바쁜데 우리 선박이 옛날에 고기 잡던데 못 나가게 방해하고 있어요.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이 이전처럼 고기잡이 나가는데 북한이 우리 바다인데 왜 고기 잡느냐, 물러가라 하는 부당통신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항의 한번 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연합정보라는 용어의 뒤에 숨어서 이제 정보도 안 줘요. 부당통신 횟수야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다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네. 한국 전쟁 중에 민간인이 북한군에서 제노사이드 대량 삭살된 인원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좀 알려 주시죠. 우리 정부 기록으로 22만 8,936명입니다. 네. 언젠가는 이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대량 학살 문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노사이드 문제는 연구 안 하고 남북한 6.25 공동 추모 행사한다는 이 정신 나간 보도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에 용역을 줬는데 턱없이 낭만적인 민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마음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한 의도를 갖고 질문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좀 힘들다고요? 국면이 전환되면은 저도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되니까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친의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합참 의장이 두 차례 국방부 대책회의 빵가에 사고 나서 해경이 조치하고 있으니 합참 손을 떼라, 이 지시 누가 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그 회의 상황 평가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합참의장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 일단 이렇게 뚫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뚫렸는지, 그래서 전비태세 검열실 요원들 실장도 그 회의에 있길래 빨리 가라, 빨리 가서 현장을 잘 확인하고 전력 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확인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국방부하고 합참에 거기 많은 참모 요원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민간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미 신고가 됐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언론에 좀 빨리 알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보실에다가 우리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안보실에서는 이게 이제 귀순 상황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해경이 제일 먼저 이 조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소관 기관인 해경 쪽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귀순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국방부 합참의 의견보다는 전체 매뉴얼에 따라서 이 상황을 대응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민간인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가 되고 거기 방파제에 다 들어와서 다 사진 찍고 요즘 핸드폰 가지고 다 찍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은폐시키고 축소시키고 하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상황이 뚫렸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경계작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지 그 개요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뭐 이렇게 사실 크게 관심을 못 둔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사과도 많이 했고 예,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제대로 못 알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린 것이 축소 은폐입니다. 경계 작전에 실패했고 축소 은폐는 더 이상 안 묻겠어.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의도는 경계 작전은 군령권에 해당되는 겁니까? 군정권에 해당되는 겁니까? 군령권에 해당됩니다. 다만 군령권 국방부 장관에게 군령권과 관련해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통수권자밖에 없습니다. 예, 저한테 따로 뭐 경계작전과 관련해서 지시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합참의장에게도 군령권과 관련해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과 통수권자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게 넘기고 합참의장 손 떼라 합참의장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은 장관이 했거나 다른 안보실에서 했다면 지휘권 문란입니다. 지휘권 논란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해경에서 손을 떼라라고 그 얘기가 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황 대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매뉴얼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매뉴얼 자체를 전면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육은 1차장이 전 1차장이 청와대 1차장이 엄중 경고받았는데 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초기부터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매뉴얼에 정부 매뉴얼에 근거해 가지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그 17일 날 언론 브리핑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경계작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정을 못했다. 그 부분 지적을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고 국방부 합참 밖의 기관에서 이 초기 대응을 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고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장관님. 4월 29일 날 23사단 철책 절단 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23사단장이 엄청난 경계작전 실패에도 불구하고 별을 하나 더 달았어요. 10일 뒤에. 그 경계 실패 작전 알고도 별을 더 승진시켰습니까? 제청하는 거 아직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전체적인 부분은 23사단 지금 3군 단장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군의 경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분야를 고려해서 군에서 추천을 했고 제청 심의가 돼서 진급이 된 겁니다. 많은 군인들이 철책에 뻔고나고 작전 실패하니까 진급된다 그래요. 그 철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안 철책을. 예, 그런 인식을 들게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정도가 아니에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많은 장군에게 좌절감을 준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징계받아야 될 장군이 진급을 하는데 신상필벌 원칙도 틀립니다. 이거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조사권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참에서 초기 대응 조치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다 하고 대응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 날 13시 40분부터 16시 4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 이상 항적이 발생했습니다. 합참의장 사진 찍어놨다 그래요. 셋대라고. 얼마 있다가 또 사진이 없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바꿉니까? 미상 항적에 대해서 초기부터 포착을 했고
방공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다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A-1 그 항공기 조종사가 셋대를 2번 확인을 하고 그 사진을 찍는다고 이렇게 찍었는데 아마 거리가 멀어서 그랬는지 사진에 이렇게 사진은 못 찍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영공만이 뚫렸지 않느냐. 여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공은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그 미상 항적이 처음에는 그 정도의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무인기의 가능성을 두고 방공작전을 수행을 했고 나중에 많은 방공 전력이 투입이 돼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포착이 됐다 안 됐다 그리고 눈에 식별이 되지 않았는데 그 항적대로 내려온 그것을 KA-1 항공기 조종사가 보니까 셋대가 그때 지나가면서 했는데 레이더의 특성상 셋대들이 있으면은 가끔씩 그런 것들이 포착되고 합니다. 이 모든 정황을 다 작전 상황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한 점 의혹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0일에 한미 정상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대량 무기 구매 결정을 결정한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18일 저간에 청와대 안보실에서 FX 2차 사업 F-35 20대 구매 사업을 논의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무기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방위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 타국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 이전에 방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 한국에 이게 방위 그 기여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산 무기 체계를 많이 이렇게 구매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면서 아마 그런 인식을 갖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절대 어떤 그 무기 체계 구매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가 허언을 했다고 하면은 뭐 허언입니다만 만약에 팩트를 갖고 이야기했다면 국방부 장관이 이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패싱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팩트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정전 때 북한군이 저지르는 수많은 양민 학살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추모 사업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6.25 추모 사업할 때 아니고 제노사이드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그런 6.25와 같은 비참한 그런 전쟁에 참상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 장관 나오세요. 통일부 장관이 평소 사용하는 통과 의뢰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진행이 되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금강산 관광을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때 박광재 씨 죽음 같은 사건이 통과 의뢰에 해당됩니까? 저는 그 말을 그 통과 의뢰라는 것은 금강산 관광 초기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총칭하는 것이지 고인의 죽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장관 해명을 했습니다.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셔요. 그리고 구제자는 변명하지 말고. 변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박광재 씨 죽음을 남북관계에서 통과 의뢰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과 의뢰는 고인의 죽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언론에서도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다른 언론 기사들도 있습니다. 사과할 용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문단이 다릅니다. 북한 동력성 삼척항 입항 관련해서 통일부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통일부는 대북 조치를 담당합니다. 여기 남는 사람이 있고 북한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때 그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신원을 확인하고 그것을 돌려보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통일부가 한 일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일부는 합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심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돌려보내는 사람의 통보를 받아서 그와 관련돼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최초로 어떤 내용으로 전문을 보냈습니까? 언제 보냈습니까? 예, 일요일 오후에 일요일 날짜를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사건이 벌어졌고 일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지할 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월요일 날 아침에 정식 업무가 되면은 통지문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해서 월요일 아침에 전달했습니다. 어떤 채널을 해서 어떤 내용을 보냈습니까?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은 북한의 반응은 뭐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송환하는 두 명의 북한 주민에게 물품을 많이 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무엇을 줬습니까? 뭐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아주 통상적인 것이고 대부분 뭐 아시다시피 판문점 넘어갈 때 뭐 남쪽에서 받은 것은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물품은 없는 것으로. 아니 궁금해서 묻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통상적인 걸 국민이 모르는데 통상적인 걸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물품을 어느 시가 어느 정도 내용이 돼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줬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모릅니까? 그 본인의 물건 말고는 뭐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국민은 궁금해합니다. 그 비핵 개방 3천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보수 정권의 대북 정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비핵 개방 3천과 관련돼서는 선 비핵화론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남북관계 악화된 주요 원인이 북한 핵 개발 때문입니까? 잘못된 대북 정책 때문입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악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물었지 않습니까? 예, 정책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핵 개발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원 개원 20주년 행사에 통일부 고위관리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원은 비개방 시설입니다. 당연히 뭐 요란하게 할 것은 아니고요. 내부 행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신기 고려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영우 장관님.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트럼프가 대규모 군사장비 수입 계획을 구매와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4월 10일 정상회담의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모든 정상회담에 그렇지만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그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그런 그 정상회담을 넘은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뭐 한미 간의 그 여러 가지 그 동맹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쯤에서는 그 가장 최근에 그 분담금 협정이 10차가 타결이 되어서 이행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저런 배경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기 구매와 관련된 것이 의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 정상회담에서 뭐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4월 1일, 11일 날 회담에 의제가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습니다. 새로운 행동으로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는데 종전선언을 한다면 당사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누가 돼야 되는 뭐 생각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당사자가 되어야겠고요. 그 밖에도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3자 또는 4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판문점 회동을 종전선언으로 볼 수 없죠. 그러면 당사자들이 다 참가를 안 했는 부분이잖아요. 의논도 안 했잖아요. 53분간 기다리다가 회의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선언했다고 합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북미 사이에 그 특히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그런 어떤 신뢰의 표시를 보면은 사실상의 그런 어떤 적대 관계 해소, 그래 평화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전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기는 수입할 수도 있고 지원을 받거나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이 충만하고 언제든지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지휘관과 장병, 외교및 안보 전략가는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경제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영련하고 경제작전 실패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지금의 안보 대비태세를 보면서 밤잠을 설치던 창군인과 국민들이 많습니다. 2009월 남북군사 합의 이후 NLL 이남 우리 동해와 서해 바다에서 북한 어선이 활개를 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북한 지도자와 정권이 우리 국방부 합참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영원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 속에 나타난 군력문란, 군인사 문란, 경제학교 실패 등 안보 실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